예요. 전자신문 6월 2일자 기사입니다. 2026년도 6월 2일자 기사, 썬가크루스 6.3 지방선거 전자신문 조국 한동훈 출력 미니 총선급 재보선 향후 전국 변수로. 지금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인물은 조국하고 한동훈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서울도 아니고 거의 그 상당한 출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정치 생명을 놓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온다면은 정치판에 이 대선 후보로서 우뚝 서겠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 을과 부산 북구 갑이 최대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다. 근데 부산 북갑이 경기 평택 조국보다 더 대단한 것은 한동훈이가 그만큼 전국구란 소리죠. 한동훈이하고 조국이 대선에 두 사람이 붙는다면 한동훈이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에 서울시장하고 1% 차이로 부산 북갑이, 부산 북갑은 부산에서도 8번째로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경제적으로 많이 퇴락하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이 나가면서 거기서 뛰는 거죠. 한동훈이와 더불어서 하정우나 사람이 알아보지도 못했던 박민식이 같은 사람이 같이 스타로 뛰는데, 그들은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일 뿐이고 한동훈은 차기 대권 주자죠. 여기서 오늘 전자신문이 6.3 지방선거에서 조국하고 한동훈이 출격 미니 총선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특히 조국 혁신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당선 여부가 향후 진보 보수 진영 재편은 물론 차기 정치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람 둘이 당선돼서 오면은 우선 국민의힘당이 장독에 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당 당대표가 한동훈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조국도 그 민주당의 큰 파워로 등장하겠죠. 같이 연합할 때는 연합하겠지만 민주당도 조국이 당선돼서 들어오면은 조국 혁신당을 무시 못하겠죠. 먼저 경기 평택을 재선거로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와 한교안 자유혁신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주요 변수로 꽂힌다. 다만 단일화 논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현재로서는 타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4명이 한다는 거예요.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 지난달 25일부터 27일 평택시 거주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다자 대결 구도에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각각 26% 기록했다. 이어 유희동 후보가 23%, 한교안 후보가 8%,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5%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26%면 둘이 합치면은 둘이 단일화 하면 되겠네요. 근데 단일화 안 해도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참, 그 한 사람이 그만둘 상황은 아니죠. 조국은 목숨을 걸고 내놓은 거고, 김용남도 조국하고 같은데 자기가 물러날 둘 중 하나가 되겠는데, 만약에 황교안하고 이 국민의힘당에서 단일화를 해버리면 뭐 한교안 후보 8%고 유동 후보가 23%면 또 이것도 위험하네요. 황교안과 국민의힘당이 단일화 해버렸을 때 조국과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단일화 할 만큼 민주당하고 조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협조를 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에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역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선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반민식 국민의 후보도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 가서 박근혜라든지 이명박이 가서 박민식을 갖다 지지한다는 것은 한동훈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하정우를 당선시킨 거거든요. 보수층 전직 대통령이 둘이 가서 한동훈이가 지금 보수층 한동훈이가 이기고 있는 싸움에 가서 박민식이 이래도 저래도 지는 박민식이를 갖다 지지했다는 것은 하정우 민주당을 당선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같은 기관인 지난달 25일부터 27일 북구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한 후보가 41%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하 후보가 34%, 바북 후보가 20% 순으로 조사했다. 다만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 여부와 부동층 향배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층의 한 20%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부동층이.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와 한 후보의 국회 입성 여부가 선거 이후 전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당선돼봤자 그렇게 큰 파동이 안 되는데 한동훈하고 조국은 정치판에 큰 변동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기 대선 후보라는 거죠. 이번 선거가 한동훈하고 조국만큼 큰 입지를 만들어주는 거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국민힘당에서 장동희가 자기 정적 라이벌로 제거를 해버린, 제명시켜버린 사람이 부산 북갑에서 살아서 돌아온다면 장동희를 몰아낼 거야 아마. 그리고 국민의당 당대표로 당연히 될 거라 나는 봐요. 조 후보가 당선될 경우 조국혁신당 독자적 정치 공간 확대와 함께 향후 민주당과 관계 설정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격렬한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층 간의 분열을 초래할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 간 연대는 또한 통합 논의의 향방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단일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한 후보의 경우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 보수 진영 재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한 후보는 출마 전부터 보수 진영 재편을 강조했으며 당선 시 국민의힘 복당 여부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두 사람을 갖다 쌈을 붙여놓고 전직 대통령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 그건 보수 죽이는 짓거리 한 거죠. 여기서 하정우가 당선돼버리면은 이것은 이 장동혁하고 한동훈이가 당선돼도 장동혁이는 나가야 될 뿐더러 하정우가 당선돼버리면 장동혁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의석수 변화 역시 이번 재보궐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미니 총선급 승부로 평가하며 결과의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동훈이하고 조국을 미니 총선이란 거죠. 정청래 대표 체제 민주당은 기존 의석 방어에 장동혁 대표 체제 국민의힘 의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13개 선거 가운데 13곳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석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을 최대한 지켜내야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만 탈환해도 이제 끝내겠어요. 여기 마지막 지금 정치 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당내 주도권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인용된 여론조사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오늘 전자신문 6.3 지방선거 조국 한동훈은 출격한 미니 총선급 재보선 향후 전국 변수로라는 기사였습니다.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